신인간혁명 제26권 이케다 다이사쿠 분신 제2도쿄 지부장회는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간부가 새롭게 출발한 회합이라는 점에서 신이치는 리더의 자세에 관해 말했다. 지부장, 지부 부임부장에게 지부는 의정부리의 원리에서 보면 자신이 투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의 심장 소리가 그대로 조직의 맥동에 반영됩니다. 요컨대 자기 생명에 환희가 있고 용기에 고동이 힘차게 울리고 있다면 모두가 저절로 활력에 넘치고 활동도 기세가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의 중심자가 환희도 패기도 없고 심장 소리도 약하면 모두 그 생명에 감응해 환희는 식어버리고 의욕도 잃고 맙니다. 종소리가 크게 울리면 많은 사물이 진동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부의 발전과 쇠퇴는 지부장, 지부 부임부장의 일념이라는 심장 소리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점은 지부 간부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본 요건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실입니다. 그 누구도 불성실한 사람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실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장점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장점을 늘 살리자는 일념이 있으면 모든 사람의 장점과 훌륭함을 볼 수 있게 되고 존경하는 마음도 생긴다. 상찬과 격려의 말도 하게 된다. 또 후배를 살려가자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리더의 진심은 전해지는 법이다. 두 번째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간부가 되어 바빠지면 약속을 못 지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갖가지 사정으로 도저히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을 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이렇게까지 해주는가 하고 몇 배나 더 기뻐할 만한 일로 해줘야 합니다. 조직이라고 해도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고 그 결합은 신뢰로 이루어져 있다. 성실은 그 신뢰를 키우는 일이다. 이어서 신이치는 학회 전통의 2단계 지도를 언급했다. 학회 초창기 도다 선생님은 조직상에서 2단계 지도를 외치셨습니다. 당시에는 지부, 지구, 반, 조라는 조직 형태였는데 지부장은 반장을, 지구부장은 조장을, 그리고 반장의 모든 조언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간부가 전 회원의 지도와 격려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그 위에 활동의 축이 되는 리더를 육성하고 강화해 조직을 발전시키는 원칙으로서 2단계의 지도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도쿄의 장년부 조직이라면 구장과 권장이 지부장을, 지역장이 대블록장을, 지부장이 블록장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육성해 인류의 인재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블록장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직결해 담당 간부나 블록장과 함께 회원을 돌보고 격려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이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은 각 조직에 경험이 풍부한 선배가 있으니 간부를 육성할 때도 그런 분들의 힘을 많이 빌려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누가 책임지고 후배를 지도하고 육성하느냐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 격려라는 그물코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남녀 청년부에 관해서는 다음 대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청년의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불법 엄호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도 본부 직결에 원칙을 존중하고 청년부의 독자성을 우선시하면서 각부가 하나가 되어 활동을 추진하자고 호소했다. 지부라는 활동 추진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조직의 리더로서 광선유포를 짊어진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의 노고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이치 자신도 젊은 시절 지부장 대리로서 개인 지도로 좌담회로 바쁘게 뛰어다녔으므로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일생성불에 이르는 불도 수행이 쉬울 리 없다. 그래서 신이치는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의 조직에는 푸념이나 불평만 늘어놓는 분도 있을 터입니다. 입회에 쓰면서도 학회에 반감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이쪽의 성의가 좀처럼 통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요. 개 중에는 이웃이나 친척에게 소외당하는 고독한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지역에 불법의 인간공화의 도읍을 건설하겠노라며 광선유포를 지휘하는 여러분의 노고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해타산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눈물 겹도록 분투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야말로 부처가 이루려고 한 계시 오입이라는 힘든 작업을 부처를 대신해 실천하는 존귀한 모습입니다. 부처의 사자가 아니면 니치렌 대성인의 번곤석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숭고한 노력입니다. 그분들을 3세 시방의 재물이 수호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일생 성불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성인 불법의 진실한 불도 수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곳에야말로 절대로 틀림없이 대성인의 참된 제자로서 원초의 태양빛을 받으며 대보군의 광채를 바라는 인생의 계가가 있다고 강하게 단언하는 바입니다. 참석자는 신이치의 대확신을 접하고는 복받치는 환희 속에서 새로운 법전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신이치는 시 한 수를 읊고 끝맺었다. 자비의 검, 왕자의 검, 사자, 분신. 각 방면 현에서 새로운 출발의 지부장회가 열리고 지부 결성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되면서 광포 제2장의 지부제는 순조롭게 출발했다. 2월 1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쿄 스미다구의 무코지마에 있는 사찰에 가서 조문과 협의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3월 말에 완공 예정인 아라카와구 마치아의 아라카와 문화회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라카와구는 1957년 8월에 하계블록 지도에서 신이치가 최고 책임자로 지휘한 추억의 천지였다. 큰 길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리의 경관이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물도 있어 차창 밖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리움이 밀려왔다. 흰색의 아라카와 문화회관은 이미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멋진 문화회관이 되겠구나. 서민마을의 서민의 큰 성이다. 신이치가 차창 밖으로 건물을 바라보며 말하자 차에 동승한 간부가 이렇게 보고했다. 아라카와의 멤버는 홍교를 대승리하여 문화회관 완공을 축하하자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불법 대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다. 한 사람이 신심성, 용기성, 승리성을 건설해야 비로소 광포성인 새 회관이 완성되는 법이다. 개인의 인생 승리가 없다면 학회의 승리도 없다. 학회 회관은 광선유포의 본진이다. 궁궐이 아니다. 투쟁하기 위해 존재하는 본진이므로 투쟁에서 승리해야 본진의 완성을 최대로 축하할 수 있는 법이다. 아라카와의 동지가 어떻게든지 민중 개가의 음료를 올렸으면 좋겠구나. 나와 함께 투쟁하고 내가 혼을 쏟아 구축한 광선유포의 모범적인 천지이니까 말이네. 동승한 간부가 신이치에게 물었다. 1957년 하계블록 지도에서 아라카와구를 담당하신 선생님은 불과 일주일 만에 아라카와구 전체 회원 세대수의 10%가 넘는 200 수십 세대를 홍교하셨습니다. 그 투쟁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야마모토 신이치가 대답했다. 모두가 반드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일념이다. 그 시절은 누구나 가난했지. 실업 상태이거나 병, 그리고 가정불화 등 온갖 고뇌를 안고 숙명에 짓눌려 있었다. 나는 동지를 만날 때마다 그 고뇌를 타파하고 숙명을 전환하는 길은 모두가 지용의 사명을 자각하고 광선유포의 투쟁을 일으키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끝까지 외쳤다. 기간은 짧았지만 모두가 이번 투쟁으로 홍교를 달성해 고뇌를 극복하겠다면서 열심히 창제했다. 용기 있게 부딪히며 필사적으로 투쟁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신의 생명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투혼의 실천이었다. 행복해지기 위한 신심이고 학회 활동이지 않은가 전부 자신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그대로 사회의 번영을 구축하는 일로도 되는 법이다. 이렇게 한창 활동하는 가운데 또 그 뒤에도 수많은 사람에게서 고뇌를 이겨냈다는 공덕의 보고를 받았다. 학회 승리의 역사라고 해도 동지들이 불법을 깊이 확신하고 환희와 행복을 실감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승리라는 사실을 리더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동행한 간부는 자신이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점을 깨달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내가 아라카와고에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광선유포의 뒷일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대의 실증을 도다 선생님에게 보여드리자고 결의했기 때문이래. 신이치는 그때의 심정을 떠올렸다. 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저편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마음의 실타래를 풀듯 천천히 음미하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해 1957년 여름, 도다 선생님은 유바리탄 노사건과 오사카 사건 때문에 정신적 피로가 겹쳐 건강이 나빠지셨다. 학회는 6월 말이 되자 약 60만 세대의 회원이 되어 선생님이 생애 원업으로 세우신 75만 세대 달성이라는 고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회원 75만 세대 달성은 도다 선생님의 인생을 총 마무리하는 투쟁이었으므로 나는 어떻게든 1957년 안에는 목표를 달성해 선생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그 원동력이 되겠노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동시에 광선유포 확대의 올바른 자세를 미래에 걸쳐 나타내는 일이기도 했다. 스승의 총 마무리 투쟁이란 대성하는 제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다. 요컨대 제자가 가슴을 펴고 선생님, 저의 승리를 봐주십시오 라고 스승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실증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것이 사제불이이다. 나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다. 용기와 지혜를 용솟음치게 할 수 있었다. 광선유포의 스승에게 부응하자 제자가 이렇게 불타오를 때 스승의 사자왕의 생명이 자신의 흉중에 맥동하게 된다. 요컨대 사제부리의 자각 위에 서면 스승과 함께 광선유포의 위대한 사명을 짊어진 구원의 자신의 생명이 맥동하게 된다. 그래야 힘이 최대로 넘쳐 흐르게 된다. 줄지어 늘어선 지붕들 저편으로 아라카와 문화회관이 아른거렸다. 신이치는 그 흰색 건물을 바라보면서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아라카와고는 인정이 많고 서민의 온정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차츰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듯하네. 도로가 정비되어 외관은 깨끗해졌어도 인정이 없어지면 무미건조한 도시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학회원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따뜻한 인정을 서로 나누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 강포이다. 아라카와 문화회관이 완공되면 가장 먼저 방문하겠네. 기대가 되는군. 그는 이렇게 말하고 메모용지에 시를 썼다. 저 길에 또 이 길에 내 역사 아라카와 성에 개가를 올려라. 선과 악 사이에는 한순간의 휴전도 없다. 이 말은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소로의 잠언이다. 광선유포의 활동은 부처의 군대와 마군이 맞서 싸우는 치열한 공방전이다. 일단 싸움을 일으킨 이상 방심해서 공극의 손길을 늦춘다면 악이 날뛰게 허용되는 셈이 되어버리고 패배가 기다릴 따름이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 계속해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2월이 되어서도 광포 제2장의 지부제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 잇따라 손을 썼다. 학회 초창기를 짊어져온 선배 간부들이 지부장을 어떻게 돕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열쇠라고 생각한 신이치는 초창기 멤버의 모임에도 만사 제쳐놓고 참석하고자 했다. 2월 9일에는 초창기 아다치 지부 출신자 대표로 이루어진 아다치 회의 첫 회합에 참석했다. 1951년 4월에 초창기 12개 지부가 출범하면서 세대수와 실적에 따라 각 지부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눴다. 당시 아다치는 B급으로 2해 12월 말 시점으로 회원수가 500세대였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A급인 고이와 지부는 1000세대가 넘었다. 하지만 착실하게 홍교의 힘을 기른 아다치 지부는 그로부터 1년 반 뒤인 1953년 6월에는 4,200세대를 넘는 대지부로 발전했다. 그리고 1957년 3월에는 일본 제1의 홍교라는 영광에 빛났다. 그 영광의 역사를 새긴 아다치 지부의 초대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은 후지카와 히데키치, 후지카와 다의 부부였다. 히데키치는 예전에 택시 회사를 운영했는데 전쟁이 격화되면서 가솔린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정리하고 용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히데키치에게 소집 영장이 날아왔다. 나이든 부모와 세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 아내 다혜가 남편을 대신해 용접업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히데키치가 군대에 입대하기 직전에 용접 기구를 다루는 방법이나 용접하는 방법을 겨우 하루 동안 배웠을 뿐이었다.
다이는 땀과 눈물에 젖으면서 익숙지 않은 용접일을 했다. 기술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주부가 이어받은 가업이다. 주문을 받아 납품해도 부적격하다며 반품되는 일이 많았다. 불안했다. 살아갈 자신조차 없어졌다. 그 무렵 불법 이야기를 듣고 창가 교육학회에 입회했다. 1942년 9월 마키구치 스네사부로가 초대 회장이던 시절이다. 신심을 시작하고부터는 신기하게도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일도 순조롭게 번창했다. 다이는 신심의 공덕을 실감했다. 다이는 도쿄, 도시마구 메지로의 마키구치 자택에서 열리는 자담회에서 마키구치 회장을 처음 만났다. 마키구치는 다이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의로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남편에게 날마다 편지를 보내십시오. 전쟁터에서는 편지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아내로서 마음을 나누면 그것이 절복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은 생활법이고 삶의 자세와 행동 속에 불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는 마키구치의 지도를 실천했다. 맨 처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남녀 호링개쿄라고 3번 부르세요. 모든 병마와 재난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남편 히데키치는 전쟁터에서 빠지지 않고 제목을 부르게 되었다. 다이는 날마다 편지를 계속 썼다. 또 어느 날 마키구치가 어서를 배독하며 다이에게 이렇게 결의를 촉구했다. 정법을 행하면 반드시 난이 다투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신심이 올바르다는 증명입니다. 그때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난을 이겨내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로부터 1년도 채 되기 전 회장 마키구치와 이사장 도다 조세이를 비롯한 간부가 군부정부의 탄압으로 차례차례 체포되었다. 그러나 다이는 반드시 난이 다투어 일어난다고 들은 터라 마키구치를 비롯한 간부가 체포되었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불법을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고 열심히 제목을 부르며 신심을 관철했다. 다해의 용접 기술도 차츰 향상되어 저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을 맞아 드디어 소집이 해제된 남편 히데키치는 1947년 8월 정식으로 학회에 입회했다. 그리고 도다 조세의 스라에서 오로지 순수하게 신심에 힘썼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음에 불법의 힘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다치에 있는 히데키치의 집이 자담의 장소로 제공되면서 도다도 몇 번이고 발걸음을 옮겼다. 도다는 자의를 쏟으며 히데키치를 육성했다. 내 옆에서 개인 지도나 절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배우십시오. 신심을 실천하면서 배우고 습득해야 합니다. 히데키치는 그대로 행동했다. 가마타에서 열리는 자담회에 도다가 참석한다고 들으면 자전거를 타고 3시간씩 걸려 찾아갔다. 그것도 신뢰자와 함께 달려갔다. 또 도다가 센다이에 간다고 하면 자신도 센다이로 갔다. 급작스러운 일이었으므로 다이가 기모노, 일본 전통 의상을 전당포에 맡겨 여비를 마련했다. 그러고는 돌아올 때 기차비가 모자르면 걸어서 오세요라고 밝게 말하며 웃는 얼굴로 남편을 배웅했다. 히데키치는 동지를 격려하기 위해서도 발걸음을 옮겼다. 구두가 금방 닳자 값싼 집신을 신고 다녔다. 후배에 대해서는 도다가 그랬듯이 후배와 함께 지도하러 또 홍교하러 뛰어다니면서 행동으로 활동의 기본을 가르쳤다.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 학회 정신과 활동의 올바른 모습을 가르친다. 그 속에서 인재 육성이 시작되는 법이다. 그리고 1951년 집신을 신은 지부장이 탄생한다. 후지카와 부부는 오로지 광선유포를 위해 꿋꿋이 살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다. 아니, 그런 인생을 최고 무상의 영예로 삼고 긍지로 여겼다. 그것이 초창기 지부장, 지부 부임부장의 기상이었다. 후지카와 히데키치가 아다치 지부장으로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 도쿄 니시칸다에 있는 학회 본부에서 삭발에 가까운 후지카와의 짧은 머리를 보고 야마모토 시니치가 이렇게 물었다. 후지카와 씨는 왜 항상 짧은 머리입니까? 용접을 하려면 짧은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실은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머리를 기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지카와 씨 같은 분이 어째서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아다치 지부는 B급입니다.
고이와나 가마타처럼 A급의 대지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때까지 아직 저는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다치 지부가 대지부가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를 기리겠습니다. 후지카와는 조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꼈으리라. 아다치 지부가 대지부가 되어 두각을 나타내자 후지카와는 머리를 적당하게 기르게 되었다. 신이치가 아다치 지부장인 후지카와의 집을 처음 방문한 때는 1955년 봄이었다. 후지카와 공업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주위에는 논이 펼쳐져 있었다. 지부의 중심 거점인 후지카와의 집에는 청년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도쿄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비롯해 젊은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왔다. 후지카와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청년을 육성하지 않으면 학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모든 청년부원이 도다 선생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배와 같은 분들을 맡았으므로 소중히 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목숨을 걸고 청년을 지키겠노라고 결의했습니다. 그 일념이 있어야 비로소 청년이 육성되는 법이다. 신이치는 청년부 실장으로서 후지카와의 심정이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신이치는 후지카와 지부장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다치회 첫 모임에는 아다치 지부 초대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을 맡았던 후지카와 히데키치, 다에 부부의 건강한 모습도 보였다. 그 자리에서 인사에 나선 신이치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친근한 눈길을 보내면서 말했다. 여러분은 도다 선생님의 훈도를 받고 성장한 학회의 보배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도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육성하셨듯이 여러분도 뒤를 이을 인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는 점입니다. 인재는 하루아침에 육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육성하는 방법 외에 광선유포의 영원한 미래를 여는 길은 없습니다. 또 그보다 뛰어난 성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재 육성의 모범을 보여 지부 간부나 대블록 간부 여러분에게 그 방법과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절복 방법도 지도 방법도 선배 간부와 함께 투쟁하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고 체득하는 법입니다. 또 그러한 활동 속에 신심의 촉발도 있습니다. 이 육성의 전통이 없어지면 진정한 인재 육성의 흐름은 끊어지고 맙니다. 홍교도 신심 지도도 그 방법을 단순히 머리로 기억해 암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활동하면서 배우고 생명으로 익혀야 합니다. 선배 여러분은 언제나 후배와 함께 움직이고 그 감투 정신과 실천을 끝까지 전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이치는 전쟁 전부터 신심을 하던 회원들이 도다 조세이가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함께 일어서지 못한 일에 대해 늦으면 그 뜻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훗날 깊이 느끼면서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다. 광선유포의 전진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때를 놓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불도 수행에 끝까지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일생성불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회는 광포 제2장의 지부제가 발족해 미래 만년의 흐름을 여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일어서야 할 아침입니다. 신심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현당 2세를 응시하는 일입니다. 현은 현재, 현세이고 당은 미래, 내세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현재를 소중히 하면서 미래를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법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적을 자랑하면서 예전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일생에 걸친 신심입니다. 인생도 그 일생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생을 받은 우리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광선유포라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승리의 생애를 보냅시다. 예! 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신이치가 더욱 강한 어조로 외쳤다. 시심이라고 해도 관념이 아닙니다. 법화경에도 제법실상이라고 있듯이 묘법이라는 실상은 제법, 다시 말해 사회의 모든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요컨대 현실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창가업계는 불이불측의 단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시라케는 니치렌 대성인의 말씀대로 일본 전체에 불법을 설하여 수백만 명의 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에 대성인의 불법을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지가 큰 공덕을 받으며 불행을 이겨내고 환희의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가학회가 불법을 올바르게 실천했음을 나타내는 증명이고 우리의 실천이 대성인의 본의에 들어맞는다는 엄연한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일생은 한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앞으로도 지용보살로서 이만큼의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고 행복의 길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지부를 지탱해 주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명예로운 초창기 용자로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어떠한 역사를 남기는가입니다. 2월 18일 희망의 봄을 부르는 2월 본부 간부회가 도쿄 다치카와 문화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지부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처음 열리는 본부 간부회였으므로 참석자들은 지부 건설에 전력 투구하고 환희 가득한 모습으로 모였다. 이번 간부회 초점은 지부장, 지부 부임부장의 활동 보고였다. 그 중에서도 지부 부임부장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도쿄 메구로구의 무카이하라 지부 부임부장 니지미네 도미의 활동 보고가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도미는 남편과 함께 도시락 배달 가게를 꾸려가는 근로 여성이었다. 평일에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근행한 다음 도시락 재료를 사거나 준비를 한다. 도시락 주문이 많으면 더 빨리 일어나야 한다. 준비가 끝나면 아침을 먹고 새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 오전 9시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출근하면 함께 정오가 넘어서까지 도시락에 음식을 담는 등의 작업을 한다. 점심을 서둘러 먹고 나면 학회 활동을 하러 뛰어나간다. 부인부원에 대한 격려와 지도, 그리고 모든 회합에 온 힘을 쏟는다. 오후 3시에 가게로 돌아와 도시락통을 씻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한다. 그리고 오후 7시가 되기 전부터 다시 학회 활동을 하러 뛰어나간다. 하루하루가 눈이 어지러울 만큼 바빴다. 하지만 그 속에서 도미는 지부 부인부장으로서 지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새롭게 결의하면서 일어섰다. 자신도 병고, 경제고 등의 고뇌를 안고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바쁜데도 광선유포의 사명을 자각하여 벗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다. 바로 여기에 창가학회의 강함과 존귀함이 있다. 자산이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유한계급의 구제활동이 아니다. 이름 없는 민중이 전개하는 동고와 격려의 진심 어린 구제활동이다. 후쿠이 현에서 2남 5녀 중 6째로 태어난 도미는 집이 가난해 중학교를 졸업하자 일하러 나갔다. 1962년 지인의 소개로 도쿄 메구로구에서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남편 이사오와 결혼했다. 그때 학교원인 이사오의 권유로 입회했지만 남편을 따랐을 뿐 열심히 신심하지는 않았다. 이윽고 부부는 중화요리집을 그만두고 도시락 배달 가게를 시작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5년 만에 태어난 큰아들이 생후 4개월 때 폐렴에 걸려 목숨을 잃게 되고 도미는 이를 계기로 발심하게 되었다. 마음이 무참히 멍들었고 숙명의 두꺼운 벽을 느꼈다. 그때 가족처럼 다정하게 힘껏 격려해준 사람이 학회원이었다. 당신이 신심에 힘써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아기에게도 최대의 공양이 됩니다. 언제까지나 슬퍼하고 있으면 아기도 슬플 거예요. 분명 아기도 엄마 기운내 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도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렇다. 강해져야 한다. 죽은 아이 목까지 신심에 힘쓰자. 도미는 부인부원으로서 학회 활동의 제일선에 서게 되었다. 1968년 조리실 기름 냄비의 불이 천장으로 옮겨붙어 큰 화재로 번지려는 찰나 이웃 가게의 사람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주어 작은 불로 끝났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진화해 소방차가 물을 뿌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다. 도미는 수호받았다고 생각했다. 그 뒤로 부부는 불을 취급할 때는 남들보다 곱절로 신경을 썼고 상가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류를 도모했다. 그러자 지역에서 신뢰도 깊어졌다. 변도 위약을 마음속 깊이 실감하고 불법의 공덕을 절실히 느꼈다. 신심만 있으면 인생의 불운도 패배도 모두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자에게는 막힘이 없다. 오로지 창제, 오로지 광포, 그 불꽃 같은 일념과 실천이 어두운 밤을 밝게 열어가는 법이다.
니시민의 도미는 1978년 1월 무카이하라 지부 부임부장으로 임명되면서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공덕이 넘치는 지부로 만들자고 맹세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자.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공덕을 받는 길은 창제와 홍교 외에는 없다. 도민은 그렇게 모두에게 호소했다. 또 전화로 가능한 용건이라도 될 수 있으면 직접 만나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썼다. 그러면 상대방을 더 깊게 알 수 있고 자신에 관해서도 더 잘 알릴 수 있어 친근감이 한층 깊어지기 때문이다. 상호 이해도, 우정도, 단결도 모든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도미는 그러한 대화를 통해 체험담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진심을 분기시키는 힘이 되는가를 강하게 느꼈다. 실은 무카이하라 지부에서 대블로 담당원을 맡고 있는 오야부 마리코라는 부인본의 체험이 1월 자담회용 체험담 레코드로 전국에 배포되어 지부 내에서도 큰 감동이 퍼졌다. 동거하는 시어머니와의 불화, 큰 아들의 병, 벽에 부딪힌 회사 경영 때문에 노심초사하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진 남편,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행복한 활약의 가정을 만들어낸 체험이다. 지부원들은 가까운 동지의 체험에 강하게 공감하고 나도 고난을 극복하지 못할 리 없다. 가슴을 활짝 펴고 체험담을 발표할 수 있도록 승리하자며 창제에 절복 홍교에 기쁜 마음으로 힘쓰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입회 남편의 시집을 시작했다는 체험, 사업 부진에서 벗어났다는 체험 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다. 하나의 공덕 체험이 벗의 마음에 용기와 확신의 불을 붙인다. 그리고 그 불이 또 다른 새로운 체험을 낳고 조직 전체가 공덕의 기쁨에 밝게 감싸인다. 이것이 그대로 광선유포의 확대가 된다. 도민은 본부 간부회에서 이 한 달 동안 지부 부임부장으로서 정기한 활동을 활기차게 말했다. 저는 지부원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번존에게 제목을 끝까지 부릅시다. 한 번 한 번의 학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고뇌와 괴로움을 해결하겠노라고 결의하고 투쟁하여 승리를 거둡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심의 공덕 체험을 가지게 되고 그 환희 속에서 불법 대화를 더욱더 전개하겠다는 의욕이 크게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 2월에 불법 대화가 열매를 맺게 되어 크게 환희하고 있습니다. 상찬의 큰 박수소리가 일었다. 리더가 먼저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모든 활동에서 승리의 가장 큰 기폭제가 된다. 솔선수범해야 모두가 용감하게 뒤를 잇는 법이다. 용장 밑에 약졸은 없다고 했다. 도민은 더 기세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는 이 환희를 지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 신조인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실천과 배려를 통해 반드시 최고로 멋진 지부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이치는 도미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부 간부가 자신과 같은 일념으로 어떻게든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며 광선유포에 힘쓰는 모습이 기뻤다. 사제, 불의의 길은 스승의 표면적인 모습을 흉내내는 일도 아니고 지시를 기다렸다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수동적인 삶의 자세도 아니다.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하고 스승과 같은 일념에 서야 한다. 그래야 사제불의의 길이 시작된다. 그리고 스승을 대신해 광선유부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일어서야 한다. 요컨대 스승의 지도를 깊이 사색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행복과 광선유포를 위해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속에 사제불의의 길이 있는 법이다. 시니치는 지부장, 지부 부임부장이 사제부리의 사람이 되고 야마모토 시니치가 되어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바랐다. 그렇게 되어야만 광선유포의 양양한 미래가 열리기 때문이다. 2월 본부 간부회는 이윽고 시니치가 지도할 시간이 되었다. 시니치는 먼저 감사하는 신심에 대해 말했다. 제2대 회장 도다 선생님은 감사를 잊은 사람은 복운이 사라진다. 언제나 어번존에게 감사하는 일념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번영한다. 복운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신심이 나를 지켜주었다. 어번존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쁨도 희망도 용기도 생깁니다. 또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반대로 불평, 불만을 품게 되면 마음을 스스로 가난하게 만듭니다.
어본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날이 학계 활동에 몰두하는 가운데 자신의 경의 혁명도 있는 법입니다. 어본존, 부처에게 보은 감사하는 행동에는 공양이 있습니다. 공양에는 음식이나 의복 등의 재물을 공양하는 제공양과 부처를 공경하고 찬탄하며 예배하는 법공양이 있습니다. 홍교하기 위해 동지를 격려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일은 법 공양에 해당합니다. 학교 활동에 힘쓰고 기쁜 마음으로 법 공양을 실천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차츰 복운이 쌓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큰 이익이 현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명익입니다. 이 명익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토대가 확립되고 절대적 행복 경위가 구축됩니다. 광선요포의 발전은 모든 동지가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와 호흡을 맞춰 흔히 작약하면서 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만일 환희가 사라지고 단순히 의무감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사람들을 개발할 수 없고 공덕과 복운도 좀처럼 쌓을 수 없다. 어본존에게 또 그 어본존을 가르쳐준 창가의 스승에게 그리고 학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희하며 기쁘게 광선유포의 투쟁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환희가 있다. 그리고 불타오르는 환희 가득한 생명이야말로 도전, 전진, 승리, 행복의 활력원이 된다.